토트넘이 페이르와의 컨퍼런스 1차전에서 0대1 끔찍한 패배를 겪고 말았습니다. 이미 손흥민이 출전을 하지 않는다는 경기였고 2차전 홈경기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덜할 수밖에 없는 경기였지만 결과가 패배라는 건 충격이긴 했습니다. 웨산투 감독은 파격적인 계획으로 포르투갈 원정 경기를 맨시티전 선발 출전한 선수들 외에 선수로 구성을 했을까요? 먼저는 그 선수들로 구성해도 질 수도 있겠지만 이길 수도 있을 거란 가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예 선수들도 있었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인정받는 수준급 선수들도 기용이 되었습니다. 로메로는 프리미어리그에서만 처음일 뿐 이미 인정받는 수비수이고 데이비스, 로셀소, 윙크스는 토트넘 경기에 출전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길 선수들은 아닙니다. 신예 선수들은 미래 유망하다고 전제했기 때문에 실력 자체가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패배했습니다. 산투 감독은 경기 후에 돌아온 선수들, 필요한 선수들이 뛰었다. 그들에게 출전 시간을 주려고 했다. 우리는 그 선수들의 경기 체력을 끌어올려야 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개개인을 보면 몇몇 선수들은 좋은 상황이 있었고 원했던 플레이를 선보였다. 하지만 팀으로 보면 잘 조직되지 못했다. 산투 감독은 선수들의 기량을 인정하면서도 조직되지 못한 점이 패배의 요인으로 봤는데, 산투 감독의 가장 큰 실수는 경기 안에 리더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분명 산투 감독이 리더를 두지 않은 건 아니죠. 주장 완장은 데이비스였습니다. 하지만 이 큰 경기장에 데이비스의 역할은 왼쪽 수비였기 때문에 골을 넣기 위한 경기 조율은 데이비스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경기 안에서도 선수 중에는 리더가 꼭 필요합니다. 리더에 따라서 그 경기의 승패가 좌우한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리더는 경기를 풀어가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선수라면 믿을 수 있다는 강한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는 경험이 매우 부족한 신예 선수들이 공격수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군가를 의지해야 할, 자신들을 경기 중에 끌어줄 리더가 꼭 필요합니다. 어쩌면 그 경기에 대한 조율은 윙크스의 몫이었습니다. 윙크스는 토트넘의 입지가 매우 좁은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맨시티는 윙크스의 이적료를 600억으로 높게 평가했습니다.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지만 현실은 그렇다고 하네요. 역시 영국인의 프리미엄이겠죠. 하지만 이 경기에서 윙크스는 굴욕적인 평점 3점을 받았습니다. 윙크스는 어쩌면 이번 경기력이 현실일 수 있습니다. 이미 경쟁에서 계속 밀리면서 비주전이 되었고 토트넘에 있고 싶은 마음도 뚝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번 라인업으로 승리를 원했다면 사명감이 있는 어떤 선수 한 명은 필요했을 것입니다. 윙크스는 확실히 아니었고 리더는 없었습니다. 토트넘이 페이라에게 패한 건 충격적이지만 이 선수들이 페이라에게 패한 건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산투 감독은 경기 전에 예고까지 했으니까요. 이 패배가 아쉽지만 산투 감독에게 충격이 아니라면 어차피 2차전 홈에서 제대로 승리를 하면 됩니다. 1차전의 패배는 주전이 전혀 아닌 수비수 카터 비커스의 라인을 맞추지 못한 기본적인 미스로 일어난 실점이었습니다. 공격은 그냥 골이 안 나왔을 뿐이고 유효 슈팅 하나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믿을만한 선수가 끌어주면 신예 공격수들은 오히려 더 경기력 폭발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힐은 2분 만에 골 찬스를 만들어 주었고 세세뇽은 넣지를 못했습니다. 이렇듯 경기를 하면서 동료를 믿어야 하는데 처음 호흡을 맞추기도 하고 어리기 때문에 생각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비대칭 전술을 쓰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단순하게 경기를 풀어가는 게 나았을 텐데 여러모로 꼬인 경기가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패배를 하면서 2골 차 이상의 승리를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을 뿐 토트넘의 본 실력이라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산투 감독만의 부드러우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결정에 응원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모든 선수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팀으로서 더 발전하고 힘이 커진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선수들의 열정도 보았다. 사실 이런 경기가 아니라면 신인 감독이 언제 선수들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산투 감독은 이미 디애슬레틱의 분석에 의해서 선수들의 체력 관리를 중요시하며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 선수들을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이 출전하지 않은 것이 패배의 요인일 수 있지만 손흥민을 잘 쉬게 한 탁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시즌 손흥민은 혹사 논란이 불거질 정도로 많은 경기를 뛰었습니다. 특히 손흥민 같은
스프린트를 많이 하는 선수가 팀 내 출전 시간 3위이고 한국까지 오가면서 경기를 소화한 건 큰 부상이 없는 게 더 대단한 것입니다. 산투 감독은 울버햄튼 시절에서의 결과처럼 선수들의 부상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으면서도 경기력을 높일 수 있는 감독입니다. 우선 다시 울버햄튼을 상대로 주전 100%를 가동하면서 경기에 임할 수 있고 5일 후 페이라를 홈에서 다시 상대하고 이틀 후 와포드를 상대하게 됩니다. 페이라와의 2차전 경기에서는 주전 선수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력을 안배하면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와포드 상대하면 되죠. 좋은 분위기에 찬물이 끼얹어졌지만 다시 한번 손흥민의 활약으로 울버햄튼전을 승리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토트넘 손흥민 파이팅!